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에서 발명된 바퀴는 이후 5000년간 인류 문명의 속도를 100배 이상 높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1000km 거리가 걸어서 100일 걸리던 것이 수레로 20일로 줄어들었고 전차는 전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바퀴가 처음 사용된 곳은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무엇에 쓰였을까요? 수메르의 도시들에서는 토기 제작이 중요한 산업이었습니다. 물을 저장하고 곡식을 담으며 기름을 보관하는 토기가 끊임없이 필요했고 도공들은 하루 종일 진흙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빚는 토기는 모양이 불규칙했고 제작 속도도 느렸습니다. 도공들은 더 빠르고 정교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진흙 덩어리를 돌리면서 빚으면 균형 잡힌 형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발견했고 누군가 평평한 돌을 축에 끼워 돌리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물레였고 회전의 원리가 처음 응용된 순간이었습니다. 물레 위에서 진흙은 빠르게 돌아갔고 도공의 손은 그 위를 부드럽게 따라갔습니다. 몇 시간 걸리던 작업이 몇 분으로 줄어들었고 토기의 형태는 완벽하게 대칭적이 됐습니다. 회전하는 원판 하나가 생산성을 10배 이상 높인 것이었습니다. 수메르 전역의 도공들이 물레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토기가 만들어졌고 교역량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이 회전하는 원판이 세상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물레는 작업장 안에서만 쓰이는 도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생각했습니다. 이 회전하는 원판을 작업장 밖으로 가져간다면 어떨까? 무거운 짐을 옮기는데 쓸 수 있지 않을까? 바퀴가 탄생하려는 순간이었고 인류는 이동의 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퀴가 없던 시대에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은 극도로 힘들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직접 짐을 지고 걸어야 했고 한 번에 옮길 수 있는 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곡식 몇 자루를 나르는데도 여러 사람이 필요했고 먼 거리 운송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큰 돌이나 목재를 옮길 때는 굴림대를 사용했습니다. 둥근 통나무를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짐을 올린 뒤 밀어서 옮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짐이 앞으로 가면 뒤에 통나무를 다시 앞으로 옮겨야 했고 작업은 느리고 번거로웠습니다. 썰매도 사용됐습니다.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평평한 판 위에 짐을 싣고 끌었고 땅이 평평하고 매끄러우면 굴림대보다 나았습니다. 하지만 울퉁불퉁한 길에서는 썰매가 걸렸고 무거운 짐은 끌기 어려웠습니다. 강을 이용한 운송이 가장 효율적이었습니다. 갈대로 엮은 배나 통나무 뗏목에 짐을 싣고 물길을 따라 내려갔고 육지 운송보다 훨씬 많은 양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도시들이 강가에 발달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강은 한 방향으로만 흘렀고 모든 곳에 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육지 구간에서는 여전히 사람과 동물의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더 효율적인 운송수단이 절실해졌습니다. 수메르의 장인들은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물레의 회전 원리를 본 누군가가 생각했습니다. 회전하는 원판 2개를 축으로 연결하면 어떨까? 그 위에 짐을 싣는다면 굴림대처럼 통나무를 옮길 필요가 없지 않을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바퀴의 개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3500년경 수메르의 한 작업장에서 획기적인 장치가 만들어졌습니다. 통나무를 원판 모양으로 자르고 중심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이 원판 2개를 나무 축에 끼우고 그 위에 평평한 판을 올렸습니다. 축이 고정되고 바퀴만 회전하는 구조였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바퀴는 무겁고 투박했습니다. 통나무를 그대로 잘랐기에 두께가 두껍고 무게도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치에 짐을 싣고 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굴림대처럼 통나무를 옮길 필요 없이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2사람이 끌던 짐을 한 사람이 밀 수 있게 됐습니다. 바퀴가 땅을 구르면서 마찰을 크게 줄였고 같은 힘으로 더 많은 짐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작업장에서 창고까지 곡식을 나르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초기 바퀴 수레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4개의 바퀴를 2개의 축에 고정하고 그 위에 나무 상자를 올린 형태였습니다. 방향을 바꾸기 어려웠고 무게 때문에 속도도 느렸지만 그래도 사람이 짐을 지고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습니다. 문제는 바퀴의 내구성이었습니다. 통나무로 만든 바퀴는 무게를 견디다 갈라지곤 했고 축과 바퀴가 맞닿는 부분이 빠르게 닳았습니다. 장인들은 더 단단한 재질을 찾았고 여러 조각의 나무를 맞춰 붙여 강도를 높이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바퀴 제작 기술이 조금씩 개량되면서 수레는 더 튼튼해졌습니다. 수메르의 여러 도시에서 바퀴 수레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도시 간 교역에도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바퀴가 전쟁터로 나갈 때 시작됐습니다.
사람이 끌던 수레에 동물을 연결하는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나귀나 소의 힘이 사람보다 강했기에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었고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동물의 목에 나무 멍에를 걸고 가죽줄로 수레와 연결하는 방식이 개발됐습니다. 나귀가 끄는 수레는 곡식 운송에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나를 수 있던 양양의 10배를 한 번에 옮길 수 있었고 거리도 훨씬 멀리 갈 수 있었습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의 교역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는 점차 개량됐습니다. 바퀴를 더 크게 만들어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걸리지 않게 했고 축과 바퀴 사이에 기름을 발라 마찰을 줄였습니다. 수레 상자를 더 크고 튼튼하게 만들어 적재량을 늘렸습니다. 도로도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레가 자주 다니는 길은 바퀴 자국으로 패였고 사람들은 이 길을 더 평평하게 다져 수레가 다니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길이 점차 교역로가 됐습니다. 수레를 소유한 상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도시를 오가며 곡식과 토기와 직물을 교역했고 수레 한 대가 큰 재산이 됐습니다. 수레를 많이 가진 자가 부유한 상인으로 성장했고 운송 능력이 곧 경제력이 됐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수레의 다른 가능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수레 위에 전사를 태운다면 어떨까? 적을 향해 돌진하는 수레는 보병보다 훨씬 위협적이지 않을까? 전쟁의 역사가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의 군대에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습니다. 가볍게 만든 수레 위에 전사 2명이 올라타고 나귀 4마리가 이 수레를 끌었습니다. 한 명은 고삐를 잡고 다른 한 명은 창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전차였습니다. 전차는 전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보병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였고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전차 앞에서 병사들은 흩어졌습니다. 전차에서 던지는 창은 높은 곳에서 내려와 더 강한 위력을 발휘했고 전차가 지나간 자리에는 혼란만 남았습니다. 전차를 가진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의 전투력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라가시와 우마의 전쟁에서 전차를 보유한 라가시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고 전차는 강력한 도시의 상징이 됐습니다. 왕들은 전차 부대를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 제작 기술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무거운 통나무 바퀴 대신 나무판을 여러 조각 붙여 만든 원판형 바퀴가 개발됐고 무게가 줄어들면서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수레 상자도 가볍게 만들어 기동성을 높였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전차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바퀴 테두리에 청동을 둘렀고 축도 청동으로 보강했습니다. 청동 갑옷을 입은 전사가 청동 무기를 들고 전차 위에 올랐고 이들을 막을 수 있는 보병은 거의 없었습니다. 전차는 단순한 무기를 넘어 권력의 상징이 됐습니다. 왕들은 전차 위에서 군대를 지휘했고 승리 기념 석비에는 전차를 탄 왕의 모습이 새겨졌습니다. 전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곧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다는 의미였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으로 전차 기술이 퍼져나갔습니다. 기원전 2800년경 이집트 나일강 유역으로 바퀴 기술이 전해졌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상인들이 끄는 수레를 본 이집트인들은 곧 자신들의 방식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에는 메소포타미아와 다른 필요가 있었고 특히 거대한 석재를 나르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기원전 2700년경 이집트 기자 지역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는 새로운 수레가 등장했습니다. 수십 톤짜리 석재를 싣기 위해 거대한 바퀴 수레가 개발됐고 여러 쌍의 바퀴를 연결하고 소 여러 마리가 함께 끌었습니다. 한 번에 거대한 돌을 나일 강변에서 건설 현장까지 옮길 수 있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이집트 장인들은 나일강 범람 지역의 진흙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바퀴가 깊이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바퀴를 더 넓게 만들어 무게를 분산시켰습니다. 우기에는 넓은 바퀴를, 건기에는 좁은 바퀴를 사용하는 방식도 개발됐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 이집트 북부 국경에 힉소스족이 침입했습니다. 그들이 끄는 전차는 이집트의 것과 완전히 달랐고 무거운 원판 바퀴 대신 가벼운 바퀴살이 달려 있었습니다. 속도가 2배 빨랐고 기동성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기원전 1550년경 이집트는 100년의 굴욕 끝에 힉소스를 몰아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집트인들은 바퀴살 기술을 배웠고 자신들만의 경량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테베의 파라오 아모세가 이끄는 바퀴살 전차 부대가 힉소스의 마지막 거점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원전 1500년 이후 이집트 신왕국 시대의 전차는 고대 세계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람세스 2세가 히타이트와 싸울 때 이집트 전차 부대가 핵심 전력이었고 나일강에서 시작된 바퀴 기술은 이제 제국의 힘이 됐습니다.
이집트의 혁신은 다른 문명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초원지대에서 결정적인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신타슈타 문화권의 장인들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바퀴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원판을 버리고 중심축에서 테두리로 뻗은 가느다란 막대를 배치했습니다. 기원전 1900년경 신타슈타 유적에서 발견된 바퀴살 전차는 혁명적이었습니다. 바퀴 무게가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같은 힘으로 2배 빠르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12개에서 16개의 바퀴살이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무게를 지탱했습니다. 기원전 1800년경 중앙아시아 초원의 유목민들은 바퀴살 전차에 말을 연결했습니다. 나귀보다 빠른 말과 가벼운 바퀴의 결합은 엄청난 속도를 만들어냈고 이 기술을 가진 부족들이 초원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차를 탄 전사들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기원전 1700년경 이 바퀴살 기술은 초원지대를 따라 동쪽과 서쪽으로 전파됐습니다. 서쪽으로는 아나톨리아와 그리스로, 동쪽으로는 중국 황하 유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지역의 장인들은 이 혁신적 기술을 받아들여 자신들의 방식으로 개량했습니다. 기원전 1600년경 중앙아시아 출신 힉소스족이 바퀴살 전차로 이집트를 정복한 것도 이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히타이트가 아나톨리아에서 강국으로 떠오른 것도, 미케네가 그리스를 지배한 것도 모두 바퀴살 전차 때문이었습니다. 기원전 1500년경 중앙아시아에서 시작된 바퀴살 혁명은 고대 세계 전체를 재편했습니다. 초원의 작은 발명이 제국의 흥망을 좌우하게 됐고 바퀴는 이제 단순한 운송수단을 넘어 문명의 운명을 바꾸는 기술이 됐습니다. 이 기술은 이후 로마와 한나라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화하게 됩니다. 바퀴의 발명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물레에서 시작된 회전의 원리가 수레로 응용됐고 수레는 전차가 됐으며 전차는 고대 세계의 군사력을 재편했습니다. 운송 능력의 증가는 교역망을 확장시켰고 교역망은 문명과 문명을 연결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시작된 바퀴는 이집트와 인더스와 중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각 문명은 바퀴를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개량했고 원판 바퀴에서 박살 바퀴로 진화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에는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바퀴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바퀴는 사회 구조를 바꿨습니다. 상인 계층과 전차 귀족이 등장했고 도시의 공간은 수레가 다니기 편하게 재편됐습니다. 장거리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문명 간 교류가 늘어났고 기술과 문화가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퀴를 활용해 제국 전역을 연결하는 도로망을 건설했고 로마 제국은 포장된 도로 위로 수레가 달리게 했습니다. 실크로드는 바퀴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고 중세 유럽의 마차는 바퀴 기술의 또 다른 발전이었습니다. 산업혁명은 바퀴의 증기기관을 결합해 기차를 만들었고 20세기는 자동차와 비행기의 바퀴로 인류의 이동 속도를 다시 한번 혁명적으로 높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타는 모든 것에는 바퀴가 달려있고 5000년 전 수메르 도공의 물레에서 시작된 회전의 원리가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원전 3500년 물레에서 시작된 바퀴는 수레와 전차를 거쳐 고대 세계를 연결해 교역과 전쟁을 통해 문명의 속도를 100배 높였습니다. 이 회전의 원리는 증기기관과 자동차로 발전해 현대 문명의 토대가 됐고 지금도 인류를 움직이는 핵심 기술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